오늘의 이야기,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붓을 가졌던 사나이 단원 김홍도의 일생.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른쪽 아래 구경꾼의 손을 보세요. 왼손 자리에 오른손이 붙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가 저지른 이 초보적인 실수는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하루설화는 이 기묘한 손에서부터 김홍도의 진짜 인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1745년 경기도 안산의 한 평범한 중인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대대로 칼을 잡던 무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칼 대신 붓을 쥐었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꼬마 홍도는 마당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솜씨가 가히 복사기 수준이었죠. 한 번 본 개미 다리의 마디와 바람에 꺾이는 보리, 이삭의 각도를 1도조차 틀리지 않게 재현해냈습니다. 이때 홍도의 운명을 바꾼 스승 표암 강세왕이 등장합니다. 당시 안산에는 당대 최고의 예술 비평가 표암 강세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한성부 판윤까지 지낸 고위 관료이자 조선의 예술 비평계를 지배했던 예술계의 대부였습니다. 시서와의 모두 능의 3절이라 불렸던 이 까다로운 거목이 겨우 7살 된 홍도가 병풍에 그린 나비를 보고는 기절할 듯 놀라고 맙니다. 실제 나비가 짝인 줄 알고 날아와 부딪힐 정도로 생생했기 때문이죠. 강세왕은 자신의 문집 단원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도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이치를 깨달았으며 그 풍모가 마치 신선이 잠시 세상에 내려온 듯했다. 강세왕은 신분을 초월해 홍도를 아꼈고 자신의 서재를 통째로 내주며 조선 최고의 사기캐로 길러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1760년대 중반 스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김홍도는 도성 최고의 화원들이 모인 도화서에 입성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금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드디어 177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왕 영조의 어진을 그리는 어진화사로 선발된 것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주름 하나, 눈빛의 떨림까지 포착해낸 김홍도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이하구나. 붓 끝에 귀신이 붙지 않고서야 어찌 일이 똑같단 말이냐. 이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19세의 새손 정조는 김홍도의 실력에 매료됩니다. 나이 차이 겨우 7살, 두 남자의 운명적인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김홍도는 화가를 넘어 왕의 비밀 요원으로 변모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세우고 조선의 부흥을 꿈꾸며 김홍도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홍도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눈이다. 대궐박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그려오너라. 이때 탄생한 것이 보물 제527호 단원 풍속도첩입니다. 훈장님 몰래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우는 아이의 표정을 담은 서당, 춤추는 아이의 발끝에서 신명나는 소리를 끌어낸 무동 등은 사실 정조에게 바치는 현장 민생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씨름 속 거꾸로 된 손발 역시 전하,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은밀한 상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작전은 1788년에 벌어집니다. 정조는 김홍도에게 금강산 60여 곳을 그려오라 명하는데 이는 단순한 산수화가 아니라 정교한 지형 정찰이었습니다. 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보면 김홍도가 가져온 그림들이 너무나 정확해 왕이 가보지 않아도 내 땅의 요새가 어디인지 한눈에 보인다며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학계의 뜨거운 미스터리 샤라쿠설이 연결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가 1794년 딱 10개월간 활동하다 사라졌는데 이때가 김홍도가 정조의 밀명을 받고 일본 대마도로 비밀 파견되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필법이 너무나 흡사해 조선의 붓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는 가설은 지금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이후 정조는 김홍도에게 1791년 충북 괴산의 연풍 현감이라는 파격적인 관직을 줍니다. 하지만 예술가 홍도에게 행정은 쥐약이었습니다. 일성록에는 웃지 못할 기록이 있습니다. 고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현감이 제단 아래서 새소리에 취해 그림을 그리느라 나라시를 소홀히 했다는 탄핵을 받고 쫓겨납니다. 하지만 정조는 허허 웃으며 그를 다시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록 행정가로서는 실패했을지언정 그는 백성의 슬픔을 차마 그리지 못해 산으로 숨었던 따뜻한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영광도 1800년 정조 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끝이 납니다. 30년 지기를 잃은 김홍도는 순식간에 권력 밖으로 밀려나 비참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1804년에 쓴 그의 편지에는 집에 뗄감이 없고 아들의 학비를 못 내어 밤잠을 설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스타가 하루아침에 잊힌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빈곤함 속에서도 그의 기계를 보여주는 매화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쌀 한 톨 살 돈이 없던 김홍도의 집에 한 상인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를 들고 나타납니다. 김홍도는 매화에 지독히도 미친 사람이었죠. 나무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던 그는 마침 그림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3,000냥을 받습니다. 김홍도는 그 돈 중 2,000냥으로 매화나무를 샀고 800냥으로 술을 사서 친구들을 불러 매화 꽃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혀 통곡했지만 김홍도는 남은 200냥으로 겨우 쌀과 땔감을 사고는 허어 웃었습니다. 선비는 배고픔은 참아도 정신의 향기인 매화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광기 어린 자존심은 지금까지도 예술가의 기계로 칭송받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식 기록은 1805년에 멈춥니다. 유작인 추성부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가을바람의 소리를 그렸다는 이 기이한 그림 속에서 앙상한 나무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노인은 바로 김홍도 자신입니다. 이 그림 이후 김홍도의 죽음이나 무덤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홍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린 저 가을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요. 오늘 하루설화와 함께 살펴본 단원 김홍도의 일생 어떠셨나요? 그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신이었고 백성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관찰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김홍도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는 이유는 300년 전 그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평범한 하루를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 하루도 김홍도의 눈으로 보면 국보가 될 만큼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지지 않는 매화 향기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김홍도의 그림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하루설화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설화는 내일 낮 12시 또 다른 역사적 진실과 감동을 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